제가 오늘 사실 셀프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언제 찍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광복절 범접 행사를 끝나고 제가 오고 싶었던 공간에 와서 오늘 셀프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평소에 스킨케어 루틴이 화장을 하기 전과 그냥 데일리가 좀 달라요. 화장을 할 때는 조금 너무 많은 스킨케어가 들어가게 되면 화장이 들뜨거나 좀 밀리거나 하는 피부 타입이라서 이게 스킨 부스터인데 이걸로 화장솜에 적셔서 피부결을 닦아요. 진짜 최대한 수분감만 있는 스킨케어를 하고 과한 팩 이런 건 절대 지향하는 편입니다. 제가 평소에 원래는 이제 20살 초반이나 이럴 때 선크림을 안 발랐었어요. 예전에 나왔던 선크림들은 막 너무 끈적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게 되직해가지고 좀 엄청 건조하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건조한 선크림, 너무 유분기 많은 선크림 그 중간점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수분감이 많거나 또 피부에 착 붙는 선크림이 좀 많아가지고 애용하게 됐는데 달바 같은 경우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스킨에 좀 착 붙기도 하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데일리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여름이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어두우면 너무 칙칙해 보여서 이 커버업 선크림이 있거든요. 평소에 이제 막 화장을 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립만 바르고 나갈 때는 이런 커버업 제품을 쓰고 원래는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일 잘 어울렸던 거는 사실 퍼플 커렉팅. 제 피부에 가장 잘 묻기도 하고 제일 잘 어울려서 살짝 노란기 있으신 분들은 퍼플 톤업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피부에 붉은기나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그린 코렉팅을 사용하시면 되고 톤업을 좀 화사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핑크 톤업을 많이 쓰시는데 여러 샵에서도 핑크 톤업을 굉장히 많이 쓰신대요. 퍼플 톤업이 선호하는 톤과 또 텍스처라서 이거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선크림을 바를 때 보통 이렇게 물 많이 먹은 스펀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발라요. 평소에는 손으로 바르긴 해요. 근데 메이크업 할 때는 좀 이런 물 많이 먹은 스펀지를 이용해서 먼저 이제 선크림을 바릅니다. 피부에 좀 더 잘 붙기도 하고 조금 잔여 유분기도 다 조금 없애주는 느낌으로 이거는 약간 발랐을 때는 되게 워터풀한데 또 마무리감이 되게 뽀송해가지고 왜냐면 보통 워터풀 선크림 하면은 그 마무리감까지 너무 이게 광이 돌아가지고 화장이 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워터풀이라 해서 제가 막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용했을 때 이제 화장할 때 가장 톤을 제일 잘 받쳐주고 제가 보통 무대를 하거나 조금 땀을 많이 흘리고 또 여름에는 원래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메이크업 무너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바르니까. 요즘 가장 주변에서 많이 듣는 소리가 아이크림 비싼 거 백날 발라봐야 뭐 피부과에 돈을 많이 써봐야 결국에는 자외선 차단을 먼저 하는 게 좋다라는 거는 사실 피부과 의사분들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산책을 막 나가고 하니까 조금 안티에이징에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구나. 최고의 안티에이징은 자외선 차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선크림을 발랐을 때 얼굴이 좀 따갑거나 화한 느낌이 드는 선크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좀 기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비건 선크림이라서 피부에 되게 편하고 좀 예민하신 분들도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이제 제가 가장 평소에 많이 쓰는 거는 맥 스튜디오 레디언스 세럼 파워드 파운데이션 NC 10번 쓰고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너무 좋다 해서 그냥 호스 모르고 막 시켰는데 자연스럽게 쓰는 편이고, 그리고 이거는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이거는 사실 샵에서 선생님들이 써가지고 제가 따라 산 거고, 보통 이렇게 두 개를 섞어 바르거나 해요. 피카소의 FB11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있어요. 이걸 무조건 사용해서 바르고요. 이건 진짜 오래 썼고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비비랑 파운데이션 섞는 분들이 계신데 평소에는 선크림을 안 발랐으니까 비비를 섞어 발랐는데 요즘은 선크림도 되게 잘 나오고 커버업도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비비는 생략하는 편이에요. 파운데이션은 여러분 여름에 진짜 얇게 바르셔야 돼요. 진짜 많이 바르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얇게 바르고 컨실러를 하세요. 왜냐면 너무 두껍게 바르면 진짜 떠요. 저는 진짜 얇게 바르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컨실러를 안 씁니다. 약간 잡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자연스럽게 냅두는 편이라서 컨실러를 안 쓰게 됐어요. 저 지금 셀프 메이크업 이렇게 찍는 거 아마 2번째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매거진에서 한 번 했다가 그때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긴 하는데 저는 제가 그게 너무 제대로 안 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완전 베이스 메이크업을 끝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스킨케어나 베이스 메이크업이나 건조한 건 절대 안 골라요. 제가 피부가 되게 건조한데 워낙 촉촉하게 조금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가장자리 머리카락이 붙는 걸 좀 싫어해서 좀 미리 아, 나 진짜 왜 이래? 아, 나 찍을 때마다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퍼프가 없어요. 나 진짜 일부러 나 진짜 왜 이래? 퍼프 어디 갔어? 원래는 나스 라이트 리플렉팅 세팅 파우더를 쓰고요. 퍼프가 없네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멜리의 여백카롱 쉐딩인데요. 저는 보통 쉐이딩을 할 때 붉은기가 없는 쉐이딩을 무조건 골라요. 그래서 저는 약간 획기 도는 섀도우랑 쉐딩을 조금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무대를 할 때는 약간 쉐이딩을 좀 세게 하는데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이라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먼저 이제 윤곽을 좀 잡는 편이에요. 약간 코나 여기 끝부분을 조금 이렇게 쳐서 조각 같은 코를 만들기 위해 여기도 살짝 여기 눈 앞머리 쪽에 살짝 해줍니다. 간단한 쉐딩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저는 섀도우를 해요. 약간 블루 톤이 들어간 메이크업 중에 요즘 많이 유행인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블루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려고 리스크 피그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더스티 블루라는 색깔을 활용합니다. 가장 밝은 색과 이 옆에 있는 살짝 무슨 색이라 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니라 모르겠어. 아무튼 가장 조금 연한 획기 도는 섀도우를 눈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이 색을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 베이스만 넓게 발라주고 이런 약간 완전 획기 도는 브라운을 눈 여기까지만 발라요. 눈 끝머리에 조금 포인트를 해서 좀 길게 깊이감을 더해주는 편이고 저는 여기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뮤트 아이보리에 더스티 헤이즐이랑 비터 플레이버를 섞어서 여기 아래 애교살 부분에 음영을 줍니다. 보통 이렇게 조금 잘못하시게 되면은 이게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일단은 발라놓고 다시 조금 밝히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이 색, 조금 더 어두운 색
조금 더 길게 해주는 편이에요. 애교살 음영을 줘놓고 조금 더 깊이감을 줄 음영에서는 조금 파스텔 핑크 같은 섀도우를 써요. 그래서 이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의 파스텔 드림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밝은 색이 있거든요. 여기 가장 왼쪽에 가장 밝은 색을 살짝 덜어내서 딱 애교살 부위에 얹어놔줘요. 여기에 가장 핑크, 가운데 있는 이 핑크랑 여기 밑에 약간 오렌지빛의 브라운을 이 끝머리에 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필리미리 히팅 브러쉬거든요. 지속력이 높아가지고 이거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딱 온도도 적당하고 아이고 제가 사실 뷰러를 되게 못해서 히팅 뷰러를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국민템인 것 같은데 이게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블랙 브라운을 사용합니다. 과정이 진짜 아마추어 그 자체인데 완성이 조금 괜찮아요. 제가 진짜 웃긴 게 눈꼬리를 심하게 올리면 제가 진짜 안 어울려요. 그래서 살짝 점막 이제 아예 눈 끝머리까지 내렸다가 살짝만 일자로 조금 올리는 사선으로 아주 약간만 올리는 편이거든요. 이제 보통 고양이 눈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올리게 되면 이게 조금 이질감이 들어서 저는 살짝 여기서 여기 눈동자 끝까지 여기 눈 뒷머리 끝까지 조금 내렸다가 살짝만 사선으로 조금 올리는 편이에요. 라인은 펜슬로 하는데 보통 눈 앞머리랑 약간 여기 아이라인의 경계는 조금 섀도우로 조금 풀어주는 편이에요. 젤 라이너 브러쉬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섀도우 할 때 이게 뾰족해서 쓰기 좋아가지고 많이 쓰거든요. 보통 이런 뾰족한 건 되게 많이 나와서 제가 여기 아이라이너 할 때 여기 점막이랑 이 라인만 그리거든요. 여기 눈썹 근처에 있는, 목은 근처에 있는 여기 부분을 안 그려요. 눈 앞머리도 너무 라이너로 진하게 하면 조금 너무 세 보여서 저는 평소에 아이라인 말고 이렇게 섀도우로 이어서 하면은 약간 스머징 되면서 좀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완전 연한 톤을 발라주시거나 이것도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안 진해 보이는데 눈에 바르면 되게 진하거든요, 음영이. 여기 아래는 조금 연하게 음영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약간 앞트임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보통 아이라인 끝나면 뭐 눈썹을 하거나 그러는데 아이홀 이제 근처에 이렇게 조금 더 음영을 주는 편이에요. 이제 여기 더스티 블루에 이 블루 색깔을 활용을 할 건데 이 블루가 진짜 획기 돌고 약간 화이트기가 돌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서 여기에 살짝만 얹어줘요. 조금 오묘한 컬러? 저도 블루 메이크업을 시도한 거는 사실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음영감이 되게 신비롭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되고 눈 앞머리까지만 이 블루 컬러를 포인트를 주거든요. 이 메이크업을 데일리로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여기 끝부분을 이제 아이라인에 맞춰서 끝부분을 다시 한번 진하게 올려요. 섀도우가 너무 진해져 버리면 수정이 안 되고 그 감을 못 잡기 때문에 나중에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진한 아이라인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런 음영을 추가적으로 좀 해주는 편이에요. 삐아 라스트 오토젤 라이너에 쿨 베이지라는 색상이 있어요. 이게 약간 핑크빛 또는 약간 쉬머한 그런 타입인데 이거를 여기 애교살 앞머리 끝부터 여기까지 살짝만 이렇게 올려줘요. 아까 발랐던 이런 뾰족한 브러쉬로 여기서 타입 소프트랑 아몬드 파우더 컬러를 아주 살짝만 섞어서 손에 덜어내요. 그리고 나서 여기 그 속눈 아래 언더 속눈썹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더 진하게 하는데 삼각존을 아주 살짝만 이렇게 묻히고 스머징을 이렇게 바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가장 유명한 슈에무라의 하드 표물러. 눈썹은 요즘 연하게 너무 진하지 않게 하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머리카락 색
각을 맞춘다기보다는 본연의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 눈썹을 아주 살짝만 연장시키는 느낌으로 브로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 제가 애용하는 거, 평소에 제가 말했잖아요. 약간 달바 그런 커버업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이제 볼터치랑 입술이랑 이것만 해요. 이게 보이브로우라는 블랙 아이브로우 브러쉬예요. 이렇게 완전 조금 덜어내서 잠시만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눈썹 결을 살려요. 지금 한국에 입점돼 있는지 전 잘 모르는데 저는 사실 내추럴함과 꾸밈의 중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디어 조금 시간이 걸릴 만한 게 있습니다. 아유 몰라. 우당탕탕 메이크업. 자, 그 다음에는 요즘 속눈썹들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끝에만 조금 길게 붙이고 앞머리로 갈수록 좀 짧아지는 이런 속눈썹을 많이 애용하는 편이에요. 그게 눈 가로 길이가 좀 넓어 보여서 제가 평소에도 되게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고 붙이면 진짜 편하게 속눈썹을 붙일 수 있어요. 속눈썹은 끝에 갈수록만 길게, 언더도 끝에만 붙이는 약간 여기 끝만 강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카라를 할 건데 저는 보통 마스카라를 되게 샤프한 걸 씁니다. 이게 AOU의 올데이 마스카라인데 저는 보통 롱래쉬를 쓰는 편이에요. 친속눈썹과 기존 속눈썹을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마스카라까지도 해줍니다. 눈화장이 이렇게 완료가 됐다 싶으면은 되게 2AN의 퓨어 글래시 하이라이터 웨이브 컬러인데 이게 살짝 블루 펄이 들어가 있는 화이트 이제 하이라이터예요. 약간 퍼플 블루 이런 느낌인데 눈 앞머리 쪽에 과감하게 해줍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진짜 예쁘게 펄이 보이는데 이렇게 눈 앞머리를 이어주시면 되고 아주 살짝 앞머리 여기 밑에 부분도 아주 살짝만 해주세요.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요즘에는 조금 리퀴드형 블러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AZTK 젤로 컬러 리퀴드 블러쉬라는 제품인데 이게 JC04라는 컬러예요. 이게 어떤 컬러라고 해야 되나? 완전 좀 베이지빛한 컬러인데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광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를 좀 죽이겠다고 여기까지 해버리면은 오히려 조금 여기가 막 들어가 보이는 느낌이라 저는 사실 여기 관자놀이랑 여기까지를 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여기 눈 밑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음영 줬던 것 여기까지도 해요. 그리고 코 밑을 넘어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블러셔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 코 중앙도 아주 살짝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남은 여분으로 턱 밑에도 살짝 붉게 해줘요. 코끝에도 살짝만 해줘요. 해서 이게 팁인데 저는 블러쉬를 여기 쉐딩을 아까 했잖아요. 여기를 남은 여분으로 살짝 여기를 붉게 만들어줘요. 그럼 눈이 조금 더 깊이감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약간 브라운 컬러의 음영보다 확실히 이런 블러셔 같은 리퀴드 블러셔로 여기 쉐딩 쪽을 좀 붉게 만들어주면 완전 약간 그을린 듯한 느낌도 들면서 약간 맑은 느낌도 들어서 전 이렇게 해줍니다. 대망의 립 제품인데요. 저는 립 파우치를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는데 이거 블리스텍스는 화장 전, 아침, 저녁에 꼭 바르는 거예요. 전 이거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걸 아마 20살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을 살짝 딱 지웁니다. 남은 립밤들을 다 없애놓고 아까 발랐던 파운데이션으로 아주 소량만 손으로
여기 립 라인 자체를 아예 지우세요. 본연의 입술색 때문에 립 컬러가 잘 안 묻고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AOU 블렌딩 립 펜슬 오버를 먼저 립 라인을 살짝만 잡아줘요. 요즘 오버립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오버립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제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만 립 라인을 잡아줘요. 여기 입술 산 쪽이랑 여기 입술 밑에 여기만 이렇게 발라놓고 뒤에 있는 브러쉬로 경계선을 살짝 이렇게 풀어줘요. 되게 블렌딩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트 퍼센트의 도트온 무드 립 펜슬 크리미 핑크를 다시 살짝만 얹어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지저분하죠? 나스의 아메리칸 오먼인데 저는 근데 사실 이거만큼 저한테 어울리는 립색을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이 색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색을 가운데만 바르고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AOU 블렌딩 립 펜슬 오버를 아까 립 라인을 잡은 것 조금 살짝 위에 더 해줘요. 여기서 이거는 그냥 음영감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입술 산만, 여기 인중 쪽 산만 살짝 해주고 여기도 밑에만 살짝 잡아주고 나서 블렌딩을 해줍니다. 보통 글로시한 컬러를 바를 때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누디스트 401번 컬러를 이게 올리면 되게 모브하면서 약간 좀 어두운 톤 다운된 장밋빛 컬러거든요. 이걸 립 펜슬, 이제 립 브러쉬로 어디를 바르면 제일 좋은지 아세요? 여기 산에만 이렇게 올려줘요.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남은 부분을 살짝 올려주면 조금 이쁜? 어차피 립글로스 바를 건데 왜 립 베이스를 좀 신경 쓰냐? 왜냐면 립글로스 약간 글로시한 립 제품 자체가 베이스를 조금 제가 원하는 색으로 해놓지 않으면 그 조금 섞였을 때 안 이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글로시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립 메이크업까지 완성. 메이크업의 마지막 이제 피날레는 사실 렌즈잖아요. 제가 데일리로 사용하는 렌즈들은 대부분 그레이나 블루 렌즈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직경을 꼭 13.0, 뭐 13.2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이제 고르고 있고 보통은 이제 데일리로 가장 많이 꼈던 게 하파크리스틴의 원앤올리 그레이 렌즈를 끼고 있는데 오늘 못 들고 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 쓰는 데일리 렌즈는 잼아워의 토프 그레이라는 렌즈입니다. 이것도 토프 그레이긴 한데 약간의 브라운기가 있는데 이제 붉은기가 거의 빠진 그레이 렌즈라서 오늘은 한번 골라서 껴볼까 해요. 그리고 사실 가장 뭔가 여러분들이 막 궁금해하셨던 렌즈 비비안웨스트우드 라운 픽싱 그레이입니다. 직경이 13.2예요. 오늘은 이 라운 픽싱 그레이 이거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이런 약간 포인트 메이크업을 할 때 아니면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데일리 렌즈를 평소에 착용하는 편이에요. 막상 이렇게 해놓고 보면 그다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보통 저는 밖에 나가면 오랫동안 밖에 있어요. ISFP는 잠깐 나가려고 이렇게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래 나가 있고 화장이 그래서 무너질 때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간략하게 썼던 메이크업 제품들만 쓰고 가는 편인데 일단은 립 제품을 썼던 이 지저분한
이 립 제품들을 들고 나가고 립 라이너까지는 챙겨요. 그리고 저는 쿠션으로 그렇게 수정 메이크업을 잘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보통 생얼로 나가고 싶거나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고 싶을 때 살짝의 커버만 될 때 이걸 가지고 나간다 했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좀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선크림을 3-4시간마다 더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처음에 바르는 것도 굉장히 용기를 내서 바른 건데 더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커버업 되는 이런 선크림을 바르고 아까 이제 퍼플을 잃어버렸던 어디든지 모르겠지만 이걸 바르고 이 파우더 같은 걸로 살짝 해주는 편이에요. 기존에 했던 메이크업이 너무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픽싱은 조금 해줄 수 있어서 그러고 나면 블러셔가 조금 색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블러셔를 또 따로 챙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촉촉촉 바르고 완벽하게 원 메이크업 상태로 돌린다기보다는 선크림을 그냥 더 발라주자라는 기준으로 두고 있어서 이렇게 챙기고 뭐 간단히 이런 픽서라던가 컴팩트한 사이즈에 들고 다니면서 중요한 빗 이런 거를 딱 하고 이렇게 들고 나가는 편이에요. 제가 많이 안 해보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기도 해가지고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많이 해보고 시도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